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오늘은 100배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그 100배 주식 관련해 가지고 동영상 한번 찍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제가 오늘 한번 그걸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이 이제 올해 이제 1월 4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얼마 올랐느냐 이렇게 봤더니 올해는 27%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년 1월 2일인가? 1월 2일 2020년 1월 2일부터는 지금 4.29배, 4.3배 정도 올랐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제가 같이 좀 후속편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에 거를 못 보신 분들한테 위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2019년에 그 최고 경영자 과정을 들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보내줘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AI하고 뭐 이렇게 자동화, 로봇 뭐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하는 FIP 과정이라는 그 과정을 들었습니다.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이제 우리 반에 그 S전자의 그 전무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쭉 이야기를 하다가 그 전무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 후배가 그 후배는 이제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성공한 후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후배가 선배를 찾아온 거죠. 그 전무님을 찾아와 가지고, 그 전무님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전무까지 됐으니까 아주 성공하신 거죠. 근데 이제 후배 이야기를 후배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후배는 어떤 주식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후배니까 잘 알죠. 그 주식을 샀는데 1억 원어치를 산 겁니다. 근데 그 주식이 이제 100배가 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 100억이 된 거죠. 근데 그 100억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이러면서 그 삼성전자 S전자를 삼성전자 사도 되냐 이렇게 이제 물은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괜찮다. 지금 이렇게 이제 당연히 뭐 그쪽에 있는 이제 임원이니까 괜찮다고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100억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사서 거기서 또 몇십 프로 또 올랐답니다. 제가 몇 프로 올랐다고 들었는데 몇십 프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100억에 뭐 한 30% 되면 한 30억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너무 좀 속도 상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깨달음도 있어가지고 같이 100배 주식 모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100배 오를 주식을 찾자. 그러면서 이제 찾았던 겁니다. 그 차병원 그 관련된 주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100배가 오를까? 근데 이제 그 주식이 안 좋다가 최근에 보니까 그것도 좀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이고. 아니면은 뭐 진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렇게 오를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어떤 회사를 선택을 했답니다. 선택을 해서 저도 이제 그게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제 그래서 계속 좀 물었었습니다. 잘 안 알려줘가지고 이제 그걸 알았죠. 나중에 알아가지고 이제 저도 거기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하고 했는데 그분도 이제 거기 투자를 하고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게 이제 그 BYD입니다. BYD.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제 그 친구들 주변에 이제 사람들한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 많이 웃고 이제 같이 그랬었습니다. 근데 다들 투자는 한 사람도 있고 투자를 안 한 사람도 있고, 근데 투자를 했더라도 이제 얼마를 투자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4배 이제 좀 더 올랐죠. 4배 더 오르고.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100배를 먹는 이제 그런 주식을 살 수 있을까?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생각했는 게 이제 이 100배를 먹더라도 중요한 거는 얼마를 넣어서 100배를 먹느냐가 중요하다. 1억을 만일 넣었으니까 그게 100억이 된 거지. 거기 만일 10만 원을 넣었으면은 100만 원, 1000만 원 밖에 안 되는 거고, 뭐 10만 원보다 더 넣어가지고 100만 원을 넣었으면은 1000만 원 1억, 1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00만 원 처음 넣었다가 그게 막 오르니까 그 중간에 또 돈을 더 넣었다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뭐 또 그래서 마이너스가 됐을 때 팔아버리고 이러면은 그 결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또 거기서 나름 성공한 분들도 이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박탈감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실제로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아내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주변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100배 주식 이런 걸 통해서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부는 아니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들 좀 혼란스러워 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같이 일하는 과장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과장님이 이제 집 사는 걸 포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포기를 하셨습니까? 하니까 집값이 너무 오르고 이렇게 모아가지고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직장생활 몇 년 하셨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15년을 했답니다. 15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모았습니까? 하니까 한 1억 정도 모았다는 겁니다. 많이 모았죠. 많이 모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100배 투자법, 100배 투자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유튜브에서도 그 사람들이 관심도 있고 재밌을 거다. 그리고 또 유익하고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그런 쪽으로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설이 길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오늘은 반성을 하고 어떤 그런 쪽에 이제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좀 설명이 이게 필요한 부분인데 그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잘 이해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100배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제가 25살로 돌아가기 25살 투자법에 대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25살로 돌아가는 게 이 주식 투자만 아니고 전체가 다 엮여 있으니까 제가 그걸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투자법으로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왜 25살로 돌아가야 되느냐, 나는 그러기 싫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목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25살로 돌아가자 이런 거죠. 그 제가 이제 일하는 과장님도 1억이 있습니다. 1억이 있고 또 지금 사는 곳이 있으니까 그 1억은 이제 은행에다 저금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금액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또 개인적인 부분들이니까 그 개인적인 게 아니고 일반화 시켜서 한 1억 정도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비슷합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1억인데 왜 그것을 이제 그냥 은행에 넣어두느냐 하면은 이걸 그냥 주식 투자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히 맞죠.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만약 자기가 살 집이 있고 살 집이 아니더라도 살 곳이 있고 그럼 뭐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전세나 월세에 살 수도 있겠죠. 살 주거가 해결이 된 상태다. 누구나 주거 현재 상태는 길가에 나앉지 않으면 주거가 해결됐겠죠. 그걸 현재 지속할 거냐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다시 25살로 돌아간다. 어느 날 25살로 깨어났다. 그 특징은 뭐냐 하면은
25살 돈 없습니다. 그때 25살 때 모은 거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25살에 직장 생활 했고, 이제 8살에 25살, 그러니까 실제로 만으로는 26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1년 직장 생활하고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때 350만 원이 있었습니다. 돈 없었거든요. 그대로 돌아간다는 건 내가 돈 없는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조금은 돈이 있겠죠. 돈이 있으면은 또 그 과장님은 또 이렇게 목돈을 모아놓은 게 조금은 있겠죠. 그게 뭐 크든 적든 목돈이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25살로 돌아가면은 그 목돈에 대해서 내가 없다 이렇게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버리고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겁니다. 25살 투자법은 두 가지를 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 버리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것이 이제 얻는 방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25살로 돌아가서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생 1막을 25년을 30년을 잘 살았다. 잘 살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저한테 질문한 거죠. 이대로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은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롭게 시작하자. 이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고, 그렇다면은 새롭게 시작했을 때 내가 25살로 들어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 새 출발하자. 근데 25살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돌아갔다고 가정하고, 근데 그 과정 중에 제일 큰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 목돈을 내가 그걸 가지고 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또 뭐 노후를 대책을 세우고 이런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전부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데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을 겁니다. 뭐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중에서는 이 하나의 방법들은 기업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새로 뭐 이제 가게를 차린다 하는 것도 사실 많이 위험합니다. 가게를 차린다. 새로 하는데 실패할 확률이 크죠. 왜? 그런 쪽으로 성공과 실패가 많이 반복이 되고 그런 실패 경험을 통해서 또 다시 그 길을 찾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사업을 한다는 건 아주 위험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그걸 은행에 저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뭐 화폐 가치가 극단적으로 10년에 한 10배 떨어진다. 그러면은 내 1억이 9천만 원이 날아가 버리고 1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은행에 넣는 것도 그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 위험합니다. 그럼 어떤 게 그 중에서는 좀 나을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이것도 위험한 방법입니다. 뭐냐 하면은 좀 검증된 기업 어느 정도 성장해서 그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고 시가총액 상위에 이렇게 랭크돼 있는 상위에 이제 위치해 있는 그런 검증된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한 100배를 오를 걸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생각했던 것은 그런 거를 많은 사람들이 고릅니다. 골랐는데 뭘 골랐는가 하면 이제 BYD는 워렌 버핏도 투자를 했죠. 그 중국에 있는 전기차 회사입니다. 전기차 회사고 그 회사가 이제 배터리도 본래 배터리 만들다가 2차 전지죠. 2차 전지 만들다가 또 그 자동차도 만들고 해서 좀 특이하게 2차 전지도 만들고 그 자동차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물론 저 중국에서 CATL이 2차 전지를 제일 잘 만들죠. 잘 만들고 전 세계 점유율도 뭐 우리나라 LG화학하고 해서 같이 해서 25% 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렇게 1위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BYD는 워렌 버핏이 처음에 투자했고 워렌 버핏은 아주 낮은 가격에 투자를 했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도 뭐 한 4, 5% 지금 아마 그 비슷할 겁니다. 삼성전자에서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게 뭐 투자 목적이 또 있겠지만 여러 가지 뭐 다른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제가 아는 그 전무님도 그 선배도 거기다가 100배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한 겁니다.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그 선배한테 저도 그 선배를 따라서 중국 주식을 처음 사봤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했죠.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BYD 말고 삼성 SDI는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 선배는 삼성 SDI가 보다는 BYD가 더 낫다고 생각해서 거기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삼성 SDI를 한번 지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삼성 SDI는 올해는 31% 올랐습니다. SDI 우를 이야기합니다. 우선주. SDI 우선주는 31% 올랐고, 그러면 작년 2000년 1월 2일 1월 첫날부터 해가지고는 얼마 올랐는가 봤더니 4.88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488%가 올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BYD는 429% 올랐고, 그러니까 4배, 4.3배 정도 오른 거고, 이거는, 삼성 SDI는 4.9배 오른 거죠. 이 SDI가 더 올랐습니다. 약간 더 올랐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선배가 이야기해 준 것도 좋지만은, 제가 SDI 옛날부터 오랫동안 봤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SDI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했고, 이런 부분들이 뭐, 100배가 오를 수도 있고, 30배, 60배, 100배, 뭐 30배를 오를 수도 있겠죠. 또 뭐 10배가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첫째는 목돈을 의미 있게 투자해야 되겠다. 투자하면서 내가, 인생에서 지금 이대로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에 연장선으로 해가지고 지금 살아왔을 때 좀 벌었던 것들을 그걸 가지고 그걸 이제 우려 먹으면서 그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머지 내 인생을 살 것인가, 지금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거를 뭐 얼마 그 돈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생 일막에서 벌었는 것을 가지고 우려 먹으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게 안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냥 20대로 다시 돌아가서 인생 2막을 새롭게 시작하자. 그럼 2막에서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집이 있으니까, 그 와이프 집이 있으니까 와이프 집에 얹혀서 사는 거죠. 와이프가 저를 이제 그 와이프 말 잘 듣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뭐 또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새롭게 이제 인생 2막에서 새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의미 있는 많은 부분들은 이 주식에다 투자를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투자를 딱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건 다 버렸다. 내가 첫 번째 버리는 것은 나의 자산을 버리는 겁니다. 집도 버린 겁니다. 집은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집을 뭐 더 살 수는 있겠지만은 팔지는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안 파는 걸로. 예. 그 아들이 뭐 사업 자금 한다 해도 이건 없는 거다. 이거는 그냥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집은 버려버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한테도 없다고 생각해라, 그렇게 하는 거고, 와이프도 그렇게 하기로 했고 버려버리는 겁니다. 버려서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일부 목돈은 또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팔지 않는 겁니다. 그냥 두는 겁니다. 그래야 목돈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날리면 어떡하느냐? 다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인생 2막을 새롭게 시작해서 의미 있게 사니까 그거 없어도 산다는 거죠. 없어도 살고, 그래서 그냥 날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다 투자를 해버리는 겁니다. 100배가 오르려면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1년 만에 100배 못 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뭐 10년이든 일정 시점이 필요합니다.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뭐 5년, 10년, 20년 걸릴 수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되려면은 거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 죽을 때 다 팔고 가느냐? 죽을 때 유산으로 남길 수도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것은 제가 따로 나중에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또 남아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내가 그 메시지를 줄 때 어떤 이러한 유산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주면은 좀 더 그 메시지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생각들도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 이것은 그때 의미 있게 장학재단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그것들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20대로 돌아가서 새 출발해야 되겠다. 그 자산은 버려버린다. 버리는 게
투자로 해가지고 잊어버린다. 자산 버리고 집 버리고. 그러니까 자산을 버린다. 첫째. 그래야 목돈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저 과장님 보고도 이런 투자법이 있다. 그래서 그 1억이 없다,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니까 그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뭐 투자할 때 SDI를 살 수도 있는 거고, 이왕이면은 한국 거를 사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기업에게 돈이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근데 이제 또 중국의 부를 뺏어오고, 미국의 부를 뺏어오는 차원에서 또 다른 해외 주식을 사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제 자기가 잘 알고 하는 주식을 사면 되겠죠. 잘 알아도 그 회사가 미래를, 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미래에 뭐 망해버릴 수도 있고,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전 세계 이제 전기차가 자동차 중에서 4%라는 거 아닙니까? 4%가 이제, 그러면은 배터리가 돼가 전기차 되는 건 시작하는 단계죠. 이런 쪽에서는, 전 세계 흐름하고도 맞다는 거죠. 지금이, 어떻습니까?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을 우리 아주 중요하잖아요. 탄소 중립이 왜 필요합니까? 그 시대 흐름하고 이제 맞다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는데, ETF로 투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뭐 그런데 그거는 ETF는 적당하게 어느 정도의 그 상승률을 가져가는 거고, 아니 한번 하는 건데 내가 잘 아는 기업들이 있으면은 그 기업에다가 직접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든 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이것을 버리는 것들이 인생을 새로 출발하는데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투 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다가 하나 버려가지고 여기서 승부를 하나 보는 거고, 아니면은 그만이고. 근데 여긴 순수하게 내가 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뭘 버리느냐? 나이살을 버리는 겁니다. 나이살. 나이살이라는 게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나이살을 버려가지고 제가 그거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나이살을 버리고 그래서 20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드라마틱하게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를 가지는 겁니다. 그는 자기 이제 소명이죠. 소명은 즐겁게 소명을 추구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왜 왔을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내가 즐겁게 일하는 겁니다. 일을 통해서 뭐 직장을 다녀도 좋고 사업을 해도 좋습니다. 사업하는 것은 1인 사업을 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가족 사업이나 1인 사업.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내가 1인으로 하는 사업들을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돈과 시간에서 자유로운 인생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 1인 기업 실전편. 이분도 나름 유명한 분이고 책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처음엔 잘 몰랐는데 몇 번을 읽으니까 괜찮더라고요. 1기공이라고 1인 기업 관련된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 주인장입니다. 세스 고딘의 시장하는 습관. 뭐 이런 제가 이제 공부를 합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또 의미 있는 하나는 자신한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가는 거니까 이것은 이제 제가 다음 기회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20대 투자법이라는 겁니다. 20대로 돌아가서 내가 두 가지를 버리고 새롭게 거기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하고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이막을 그거 투자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목돈을 한번 딱 해가지고 버려버리는 겁니다. 버려버리는데 거기는 제가 그래서 그런 카페를 하나 만들까 싶은 생각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뭐냐, 카페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선배가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들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자산에 투자한다는 부분들은 자산의 성장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안정한 기업에 투자를 할 거냐,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걸 노후를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투자 이론으로 보면은 인생 2막에서는 그러니까 1막을 마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은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옛날에는 소득이 있었죠.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까먹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잘못된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과거에는 노후가 짧았던 겁니다. 한 10년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진짜 은퇴해가지고 안 까먹고 이러면 되지만은 만일 지금은 어떻습니까? 100세 시대가 됐는데 지금 현재 분들도 최빈 사망 연령이 87세에 돌아가신다는 거죠. 87세에 다 돌아가시니까 그러면 저도 이제 55세니까 한 20년 이상이 남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 일을 합니다. 일을 하게 되니까 과거의 그 패러다임은 잘못됐다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에 취하면은 인생 1막에서 연장이라는 겁니다. 1막 1-1-2, 1-3이라는 거죠. 완전히 진짜 인생 2막을 새롭게 출발하려면은 내려놔야 된다라고 제가 하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있겠죠. 저는 이걸 내려놓고 그러면 인생 2막에서 일하고 내가 사업하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치열하게 그러면서 즐겁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리를 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무리를 하지 않고 여기서는 내려놓는데 자산도 내려놓고 또 뭐 집도 내려놓고 내 체면도 내려놓는 겁니다. 내 25살로 돌아가서 새롭게 즐겁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건 가지고 다 내려놓지만은 내한테 남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들, 거기서 얻은 지혜, 그래서 거기서 그 지혜를 가지고 새로 이막을 살아가는 원칙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을 제가 연명하면서 살 것인가? 근근하게 연명하면서 살 것인가? 그게 아니죠.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인데 그걸 왜 연명하며 사느냐는 거죠. 아니다.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인생 왔을 때 일가를 이루고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럼 투자도 과감하게 한번 투자를 해보고 ETF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일부는 뭐 안정적인 투자도 뭐 일부는 그게 되겠죠. 그러나 한번 공격적인 투자도 해보는 거죠. 삼성 SDI 산 게 공격적일까요? 뭐 삼성전자 이런 걸 산 것이 공격적일까요? 카카오를 산 것이 공격적일까요? 저는 우리는 아주 그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인생 2막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에 제 후배들이 하는데 잘 되는 게 이제 메가커피 그런 것들을 이제 가맹점 합니다. 요즘 메가커피가 잘 됩니다. 그때 후배가 잘 되는 걸 보고 또 그 다른 그 후배 다 저한테는 후배지만 그 후배 선배가 또 메가커피 또 열었습니다. 열어가지고 다 잘 됩니다. 제가 이제 저희 동네에서도 메가커피가 열렸는데 잘 되더라고요. 이런 걸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제가 뭐 할 건 아니죠. 할 건 아닌데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투자하는 것보다 삼성 SDI 기업이 훨씬 더 위험할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채 비율도 뭐 40~50% 되는 회사고, 그 이제 투자를 매년 2조씩 하는데, 투자하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이 투자를 하지. 그렇게 하는데, 이 삼성이 이제 다지면서 가는 이런, 그런 것들이 습성이 있으니까 무리하게 안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투자는 늘어나겠죠. 늘어나는데, 그게 이제 유럽의 공장들이 또 미국의 공장들이 이제 앞으로 새롭게 또 되겠죠.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은 현재 세계에서 5등이죠. 5등인 기업들이 어떻게 될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는 건 아니죠. 그 SDI에 있는 많은 그 선후배들이 자기들이 이제 해나가는 거죠. 저는 이제 거기 응원하면서 거기도 숟가락 얹는 겁니다. 얹어가지고 저기 잘하면 뭐 의미는 있겠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가 뭐 지금 주가가 어떻다 저떻다 뭐 그런 거는 큰 의미는 아니죠. 뭐 몇십 프로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자의 박사가 7,000명.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10,000명이 넘었을까요? 전자에 이제 박사들만 7,000명 이상 있었죠. 제가 책 쓸 때 그때 7,000명이니까 그 2018년도니까 지금은 한 10,000명이 됐을 수가 있습니다. 10,000명의 박사들이 연구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죠.
그 기업들이 위험할 수는 있겠죠. 그 기업들도 위험합니다. 그 뭐 500조 되는 어떤 시가총액을 유지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다른 개인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경쟁해 보려고요. 이쪽에 있는 주식으로 투자하는 거, 그리고 제 삶에서 또 투자하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받고 있는 연봉에서 10년 뒤에 내가 연봉이 몇 배나 올라갈 거냐, 뭐 사업 소득 다 포함해서 내가 몇 배나 올라갈 거냐라는 거고, 그러면 투자했던 회사들하고 저 경쟁하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러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25살 투자법에 대해서 제가 좀 후배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같이 일하는 분한테 이제 저보다 인생은 후배지만 뭐 또 직장 여기는 또 더 빨리 왔죠. 빨리 와가 저보다 먼저 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부분들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제가 깨달았던 게, 이게 만일 SDI를 시작하는 습관으로 해가지고 세스 고딘의 시작하는 습관이라는 책도 한번 제가 다음에 자세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가장 쉽게 시작하는 것은 기업을 사는 겁니다. 자기가 개인 사업을 할 때, 메가커피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을까? 그 입지도 잘 찾아보고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저는 같이 일했던 후배들은 그쪽의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니까 쉽게 이렇게 또 그러나 좀 많이 이제 그래도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했지만은 이 삼성 SDI나 뭐 이런 어떤 주식들을 투자를 할 때는 그것보다는 이 종목을 고를 때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믿을 수 있는 그 선배들하고 잘 이야기를 들어봐가지고 자기가 판단해야죠. 그러려면 이제 공부는 좀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서 어떤 게 좋을까 뭐 이렇게 한번 해서, 만약 진짜 샀다면은 작년 1월 1일자로 이거를, 그러니까 코로나 내렸을 때 이게 더 내렸겠죠. 내렸을 때 산다 뭐 이런 것들은 쉽지는 않은 건데, 그냥 1월 1일에 출발하면서 그때 뭐 전기차 좋다는 이야기는 많았으니까, 그러면 그걸 샀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샀으면은 4배 올랐겠죠. 1억을 샀으면은 4억이 됐겠죠. 4억 8,800이 됐겠죠. 뭐 그거는 뭐 팩트입니다. 팩트고. 그래서 시작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작할 때는 리스크가 적은 것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리스크가 있기는 있다라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슴이 떨려서 어떻게 투자합니까? 25살로 돌아갔다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주식 사가지고 이제 작년에 SDI 좋다고 했던 거 많습니다. LG하고 있는데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BYD도 가지고 있었는데 뚝 떨어졌습니다. 이만큼 떨어졌어요. 근데 그 중간에 팔지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원상 회복이 됐습니다. 원상이 회복이 되고 어떻습니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SDI도 이따가 확 떨어졌습니다. SDI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바닥에서 지금 한 18%, 20%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SDI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직 이제 전고점 대비해서는 아직 10몇 프로가 남았는 거죠. 근데 SDI우는 더 떨어졌습니다. 쫙 떨어져가지고 바닥에서 한 뭐 13%, 14% 올라왔습니다. 지금 올라왔는데, 그래서 뭐 저기 21선을 5일선이 21선을 뚫고 올라왔죠. 올라와가지고 그다음 어떻습니까? 지금은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위에 전고점 제일 높을 때보다는 아직 SDI우는 38% 정도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 투자하는가 하면은 38%로 떨어졌다가 여기서 다시 이제 전고점을 뚫을 때 앞으로 한 30%, 40% 오르고 나면은 그때는 막 이렇게 확 달려들어서 삽니다. 지금 SDI가 좋다가 떨어졌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번 사볼만 하죠. 사볼만 해서 저도 이제 어제 또 SDI가 좀 떨어지길래 좀 더 샀습니다. 이제 와이프하고 의논해가지고 조금 더 샀죠. 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번,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할까요? 그 후배가 물어가지고 제가
아유, 아니다, 아니다. 그거는 뭐 내가 어떻게 말하기 어렵다. 그런 거죠. 미리 알 수 없으니까. 어떤 마음으로 자기가 생각하느냐. 저는 20대로 돌아가서 지금 25으로 다시 출발하니까 뭐 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뭐 큰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아들이 지금 28살인데 아들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돈을 또 맡긴 거예요. 75만 원 이제 해가지고 어제 우리 아들 그 75만 원 사달라고 그래서 와이프가 물론 샀죠. 와이프가 샀는데 제가 SDI 사라 했더니 SDI는 75만 원 가지고 한 주밖에 못 사요. 그래가지고 SDI 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른 거 삼성전자 사고 SDI가 이제 한 45만 원 SDI 우 말입니다. 45만 원인가 하고 그 한 주 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뭐 7만 뭐 SDI 삼성전자 우가 뭐 한 7만 원대 하니까 거기 사고 그 다음 나머지 뭐 다른 것들을 또 샀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로 이제 7만 원짜리 해도 돈이 남으니까 2만 원짜리 사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들이 저는 10년, 20년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벌어가지고 여기 주식으로 투자하고 제가 인생 1막에서 자산에 투자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그때 저도 주식해가지고 집 샀습니다. 집 사고 했었으니까 근데 또 막 날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와이프하고 이야기한 방법은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버려버리면은 그걸 그냥 둔다는 겁니다. 왜 버려야 되느냐? 이걸 안 버리면은 내가 계속 이걸 가지고 다시 사가지고 팔고 뭐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소명에 새롭게 집중해가지고 새로운 일들,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뭐 더 안 사도 됩니다. 안 사도 되고, 그냥 이건, 그 다음 또 저축해가지고 또 새롭게 뭐 어떤 사업을 하거나 다른 걸 해도 됩니다. 또 뭐 약간씩 사도 되죠. 그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근데 잊어버리고 새롭게 도전하는 거죠. 어제 이제 우리 아들 주식 사준다고 하면서 와이프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도 그럼 좀 더 사자 해가지고 SDI를 어제 또 마침 내리길래 아이고 잘 됐다 하고 이제 좀 사고 했었습니다. 자, 100배 주식 25세 투자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